자, 저번 시간에 저희는 파이썬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자바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자바는 사실 저희가 C 언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C 언어랑 뭐 파이썬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안다라는 전제 하에 자바의 조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내가 기초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C 언어, 파이썬 요 부분을 조금 먼저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 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은 여기 프로그래밍 수업 페이지에 자바 수업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링크 걸어놨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또 비밀번호 치라고 나올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C 언어는 메가 C, 파이썬은 메가 P, 자바는 메가 J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툴이 뜰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보면은 리플이 너무 느릴 경우에 자바 툴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리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요게 요즘 따라서 너무 느리기도 하고 자바는 유독 더 느리더라고요. 파이썬도 느리기는 했는데 이제 뜨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이제 리플 같은 툴이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어가지고 걔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여기 실행 코드 아니면은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 출력 부분에 콘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력되니까 이렇게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뭐 좀 필기를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리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얘 또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 A에서 전체 잡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빨리빨리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얘로 간단하게 이제 출력해서 보시고 만약 근데 나는 그냥 리플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요 툴에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선 2개 알려드리는 거고 뭐 마음대로 편하실 대로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는 얘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서 우선 실행은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C 언어도 딱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나오는 기본적인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요게 있죠.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 안에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헬로 월드가 여기 출력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디선가 출력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소스 코드의 바깥쪽, 가장 바깥쪽 영역은 클래스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면은 클래스라고 해서 지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클래스 명은 원하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디서 확인했어요? 파이썬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명,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거의 원칙이다라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자바 저희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파일명까지는 따로 보지는 않는데 이걸 나중에 뭐 코딩을 하실 때 보면은 요 클래스 명과 파일명이 똑같아야 됩니다. 뭐 메인 자바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단위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거는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퍼블릭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퍼블릭은 접근 제어자 부분입니다. 메서드 블럭에서 지금 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접근 제어자인 건데 저 자리에는 퍼블릭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올 수 있는 게 요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프로텍티드 뭐 아니면 아무것도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디폴트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고 해서 있는데 쟤는 정적 메서드의 이제 변수라는 거.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스태틱 메서드가 되는 거구나. 우선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보이드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 보이드 생각해보면은 C 언어에서 함수 만들 때 정의할 때 아무것도 리턴 타입이 없으면 보이드라고 해서 작성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리턴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그래서 지금 보이드라고 써여 있는구나.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는 리턴 자료형을 표기를 해야 되고 만약 리턴 할 값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보이드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얘는 우선은 보이드라던가 아니면은 리턴 타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리턴하는 자료형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메서드명도 당연히 지금 메인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도 클래스에 포함되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메서드명도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C 언어에서도 꼭 필요했었잖아요. 걔부터 실행이 됐었고 자, 걔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지만 시작은 항상 메인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 안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배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배열 이름으로 한 인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얘 이름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뭐 외계 변수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클래스 내에는 이런 메서드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우선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일단 여기까지는 자바의 언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냥 메인이라고 뭐 스튜디오 H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막 여기 뭐 메인 딱 함수 있어가지고 그 함수부터 실행을 했었는데 여기 요거까지는 빼고 여기까지는 우선 딱 필요로 하는 그냥 먼저 실행되는 거구나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system.out.printl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C 언어에서의 printf 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파이썬의 print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C 언어의 printf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프린트 뒤에 ln이라고 하는 게 붙었죠. 이게 저희 역슬래시 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 하나 더 해보면은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줄바꿈이 되어가지고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한 줄 더 실행이 됐죠. 이 ln이라고 하는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으로 개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프린트 f처럼 개행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 ln에서 ln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여기서 ln이 붙었으면은 hello world enter 하고서는 hello world 이렇게 됐을 텐데 그냥 이어서 개행 없이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얘는 C 언어처럼 이제 개행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프린트 개행이 되려고 하면은 프린트 ln이구나 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C 언어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뭐 int라던가 더블이라던가 short라던가 long이라던가 캐릭터형 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자료형, 정수형, 실수형, 뭐 논리형. 자, 논리형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C 언어에서는 참 거짓을 할 때 참을 뜻하는 숫자 1, 거짓을 뜻하는 숫자 0 이렇게 해서 true, false라고 하는 게 없었었죠. 자, 근데 파이썬에는 우리 직관적으로 true, false라고 하는 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자바에서도 true, false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타입이 뭐냐라고 하면은 툴린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이 타입을 이 자료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딱 1바이트짜리 true, false라고 하는 값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에서도 배웠던 뭐 클래스형이라던가 아니면은 배열형 이런 게 있고 뭐 그 외에는 그냥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열은 이제 캐릭터형으로 구현이 된 요거 차형 있죠, 차. 요걸로 구현이 된 배열 같은 참조 자료형이구나 라는 게 뭐냐면은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좀 나열하려고 하는 그 자료형에 스트링이 있구나 요 정도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우리가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려고 하면은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love,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그 주소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문자들을 이제 출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바에서는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수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자료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객체지향 클래스. 자,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자바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절차적인 언어하고 이제 조금 대조가 되는데 절차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저희가 배웠던 C 언어인 거고 객체지향의 대표적인 언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자바인 겁니다.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이 절차적인 언어고요. 객체지향은 내가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대충만 봐도 객체지향이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드래곤이라고 하는 뭐 책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절차지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A, B, C, D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찾아야 되는 거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드래곤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 책을 바로 검색해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막 이게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의 차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객체에 대해서도 약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객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어서 지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객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신과 다른 것을 식별 가능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빌딩 건물이라던가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다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주문, 뭐 관리 이런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객체들을 만든 다음에 그 객체들을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그 기법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C 언어의 구조체처럼 원하는 자료형들을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함수들도 이제 뭐 자바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런 자료형과 함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책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 안에 뭐 제목, 가격, 출판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걔네들을 기준으로 뭐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될 수 있겠어요? 뭐 클래스 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스트링, 뭐 타이틀, 제목이라던가 얘도 역시 C 언어처럼 끝나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었는데 얘는 붙여줘야 돼요. 뭐 가격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price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안에 뭐 내가 만들려고 하는 구조체처럼 원하는 얘가 갖고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클래스 안에 변수를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뭐 멤버 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객체 변수 뭐 아니면 속성, 인스턴스 변수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안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이제 포함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메서드라고 얘기를 했었고 함수의 형태는 C 언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리턴 타입, 함수명,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만약 그 밑에 실행할 문장, 리턴 타입이 있다면은 리턴 타입. 그것처럼 내가 이름만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리턴 타입, 함수명, 여기에 매개 변수,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실행할 문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리턴하고서는 값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요 툴에 맞게 만약 함수를 이제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넣어주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메인 함수 안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요 메인 클래스 안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함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제가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때 요 메인 함수 안에다가 정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메인 클래스 안에 좀 밖에다가 정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C 언어 때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함수 정의했었나요? 아니죠. 메인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밖에다가 정의를 했었죠. 그것처럼 이 안에다가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도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함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밖에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nt hello 얘가 4개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4개 변수 이런 거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return A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사실 시험 문제에는 이 public static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붙여져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public 이제 제한자 접근 지정자에다가 이제 정적 메서드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우선 아예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시 시연으로부터 가셔야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요 헬로우가 먼저 실행이 되느냐, 요 메인이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나 메인이 항상 제일 우선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선 스태틱이 붙으면은 그냥 지역 변수처럼 중간에 소멸되지 않고 그냥 종료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겠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고 우선 메인 함수가 제일 먼저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객체지향 클래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클래스를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로부터 찍어져서 나온 게 이제 붕어빵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띡 하고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제 책의 구성 요소에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 책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책을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소설책이라던가 위인전이라던가 이런 그게 이제 객체가 되게 되는 거겠죠. 자바에서는 이제 이런 객체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클래스 이제 밖에서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제 붕어빵 아니면 책을 만들고 싶다, 틀을 이용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요 메인 안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책을 한 권씩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느냐?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변수 이름을 딱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얘와 이제 조금 유사하게 우리 내가 객체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뒤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건지, 어떤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건지를 여기 뒤에다가 이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new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 클래스명 뒤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우리 변수명 이제 만들었었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해서 나 책 한 권 복사본 만들 거야 라고만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책 한 권 복사본 만들었고 걔에 대한 이름을 이제 붙여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뭐 영어 책인지 뭐 과학 책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 만들어내고 그 이름에다가 사이언스 과학책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는 우리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이 따로 붙지 않았었죠. 자, 근데 우리 자바라던가 C 언어는 변수를 만들 때 무조건 이렇게 자료형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요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구조체 만들 때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조체도 구조체를 가지고서 진짜 사람을 한 명 만들 때 요 위에 있는 구조체 명을 가져다 놓고 그걸로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얘도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요 클래스명을 또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책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뭐 과학책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책 설계도를 가지고서 책 한 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 내가 책을 한 권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자료형을 가지고서 내가 만들 예정이고, 뭐 다른 자료형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자료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고서는 뭐 나는 영어를 책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English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 객체 생성할 거니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 객체 생성을 할 거고, 그럼 뭐 너 객체 생성 뭘로 할 건데? 라고 하면은 나 book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사이언스 앞에 붙은 book이라고 하는 거는 int나 뭐 string이나 뭐 더블 이런 것처럼 그냥 book이라고 하는 자료형 표시인 거고, 그 book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나는 science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할 것이며, 그 science는 이제 그 new book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예약으로서 이제 book 클래스를 이용해서 나 만들겠어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생성을 하게 되면은 만약 생성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파이썬에서 init 있었잖아요.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렇게 해서 얘가 값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만약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다가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최고 속력을 갖고 태어났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그냥 뭐 사이언스라고 하는 객체를 지금 책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생성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객체 생성이 되게 된 거고요. 우리가 메모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시험 보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메인 메서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자, 그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 요 안에 그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요 메서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가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안에 이제 저장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뭐가 생성이 되느냐? 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붙은 메서드를 로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로딩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로딩이 되는 것이 메인 메서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지금 요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여기에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그게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가 이제 호출이 됐다,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그 스택 안에 이제 그 메인 메서드 안에는 북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참조 변수이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지역 변수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 참조 변수는 주소값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C 언어로 따지면 포인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타입의 실제 값은 이제 변수를 하게 되지만,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지만, 참조 타입의 변수는 이제 메모리의 주소값을 이제 변수 안에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힙 영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뭐, n의 1, 2, 3, 그리고 a의 1,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int 뭐 아니면은 더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타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뭐 클래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참조 타입 변수라고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기본 타입의 변수들은 그냥 스택 영역에 그 a는 12 이게 저장이 되고, 참조 타입의 변수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이제 n1, 2, 3이 이렇게 저장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주소값으로 이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얘 타입의 주소값은 뭐 1, 2, 3이구나. 그 1, 2, 3 안에 들어있는 값은 A, B, C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들어있는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내려고 했었던 만약에 요 n이라고 하는 게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스택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은 이제 주소값이 되게 되는 건 거고, 그 주소값을 찾아서 힙 영역에서 진짜 저장되어 있는 그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제 저희들이 만약 출력을 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뭐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사실 문제 푸는데 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영역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성자를 보게 되면은 잠깐 얘네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친구는 얘로 그냥 기본 생성자를 설명을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냥 내가 따로 뭐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그냥 생성이 되는, 호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부 클래스를 이렇게 해놓고 퍼블릭 생성자는 요 클래스 명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함수명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성자를 만들고 제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얘는 안 되겠죠? 안 되네요. 다 쳐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책 한 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얘네들은 죽여놓고 여기서 그냥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은 제가 한 일은 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없고 그냥 과학 책 한 권 생성했고 영어 책 한 권 생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제가 뭘 하지 않았으나 그냥 바로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되면 요게 지금 생성이 되게 되면 바로 그냥 호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요 이름으로 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요게 실행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뭐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거의 웬만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그 최대 속력을 이제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객체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로 많이 생성자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될 때 호출이 되게 되고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성이 되며 반환값은 따로 없지만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얘는 이제 그냥 기본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성자를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버라이딩은 뭐였었죠?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메서드를 자식이 이제 재정의하는 경우에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올라타는 경우, 내가 자아를 갖고서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뭐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재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버로딩은 뭐냐? 4개 변수에서 차이를 두는 겁니다. 함수명은 똑같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으면 펑션 A라고 하는 게 2개 다 있는데 하나는 4개 변수가 없고 하나는 4개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출을 할 때 4개 변수가 없으면은 4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만약 4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4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생성자 같은 경우에도 4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고 4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여기에다가 int a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4개 변수가 있는 책 한 권 만들어줬어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4개 변수 없이 보냈고 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실어서 한번 제가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실까요? 얘로 그냥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책 한 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얘는 생성자가 어떤 친구를 알아서 찾아간 거예요. 얘가 여기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담을 수 있는 4개 변수가 있는 요 생성자를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호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지금 뭐다? 오버로딩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지금 매개 변수의 개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다르게 해서 얘가 알아서 구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바의 한 클래스 내에 이미 사용하려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메서드가 있더라도 4개 변수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개수는 똑같은데 타입이 다를 수가 있죠. 뭐 얘는 뭐 스트링, 얘는 인트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문자열을 받을 거고 얘는 정수를 받을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나 뭐 타입이나 개수나 이런 것들을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메서드를 정의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오버로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에서 오버로딩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상속을 한번 그럼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저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는 부모님 클래스가 있으면은 뭐 그 자식에는 뭐 토끼라던가 호랑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뭐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퍼블릭 애니멀 생성자를 이제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가 부모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자식이 만약 얘를 상속받고 싶다. 자, 제가 뭐 클래스를 어떤 것도 만들려고 하느냐. 뭐 고양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고양이도 애니멀이죠. 동물이죠. 자, 그래서 얘를 상속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그냥 파이썬처럼 간단하게 괄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확장, exten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그 뒤에 내가 상속받으려고 하는 부모 클래스 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부모님이 동물,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여기도 한번 생성자를 만들어 볼까요? 더블리 캣 아우점 프린트 n 내가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이해되실까요?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 부모 클래스를 내가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 클래스명 뒤에다가 extens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고 그 뒤에 내가 상속받으려고 하는 부모 클래스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 생성을 하고 싶어요. 뭘로 생성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자식 클래스를 기준으로서 고양이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캣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생성자도 같이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이거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지금 뭐가 먼저 실행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먼저 실행이 됐죠? 자, 나는 지금 자식을 기준으로 지금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생성자가 누구 먼저 실행이 됐죠? 그쵸? 내가 부모다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쵸? 자, 생성자는 누구부터 실행이 된다? 자식 클래스로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자식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어도 부모 생성자가 먼저 생성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생성자 순서는 부모, 자식 순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그 클래스 중에서 지금 부모 생성자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오버로딩 했던 것처럼 public animal int a 내가 A 부모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생성자를 얘도 생성자고 얘도 생성자예요. 자, 이랬을 때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만약 부모부터 생성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행을 시킬 텐데
얘도 생성자고 얘도 생성자잖아요.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생긴 거 보니까. 자, 그랬을 때 누구를 실행하느냐라는 거죠. 자, 지금 누구를 실행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를 실행을 합니다. 얘가 그냥 기본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얘 말고 얘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이 친구를 이제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 파이썬에서 상위에 있는 메서드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사용을 했었죠? 응? 우리 상위에 있는 그 부모 클래스에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뭐를 사용을 했죠? 그쵸. 슈퍼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우리 자바에서 똑같습니다. 만약 내가 상위에 있는 클래스 생성자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이 친구 말고 이 친구한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실행을 시키면은 그냥 얘를 실행을 시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만약 내가 얘를 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슈퍼 안에다가 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int 받겠다라고 한 거니까 내가 뭐 3 이런 식으로 int 값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변해요? 내가 A 부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개 변수 값이 있는 친구 생성자를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슈퍼가 생략이 되면은 그냥 얘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 친구 생성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서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걔를 먼저 실행을 해주고 생성자가 있다면은 그리고 슈퍼라는 하는 그 친구를 사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친구를 찾아간다라는 거. 만약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그 값을 매개변수 그 유형을 찾아가지고 이제 호출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여기에다가 int a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디스 여기에 대신 그게 있어야겠죠. A가 아니라 뭐 프라이스나 뭐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dis.a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여기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값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제가 3이라고 하는 값을 보냈을 때 그 값을 이제 여기서 저장을 받게 되는 건 거잖아요. 제가 이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this price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this라고 하는 예약어는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예약어인 거고요.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public 그리고 private 그리고 protected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default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보면은 public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 접근 권한을, 그러니까 요 4개의 친구들은 접근 권한을 지정하는 친구들인 거고, 이런 예약어를 이제 우리가 접근 제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public은 다 됩니다. 뭐 동일 클래스 접근 가능, 그리고 동일 패키지도 접근 가능,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 클래스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도 가능해요. 다 열려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private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약간 막 은밀해 보이고 약간 막 되게 사적일 것 같고 막 이렇죠. 자, 얘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protected라고 하는 친구는 동일 클래스, 동일 패키지, 다른 패키지에 있는 자식 클래스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접근되어 가능하고, 우리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 클래스, 동일 패키지 내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게 얘가 제일 이제 폭넓게 다 사용 가능한 거고, 뭐 그 다음이 이제 우리 프로텍티드, 그 다음이 디폴트, 그 다음이 프라이빗이구나. 요 그 허용 범위 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맛보기로 디스라고 하는 거를 살짝 봤잖아요. 얘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예약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메서드를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요 값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 요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그 정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친구구나. 자, 근데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디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아니면은 자신의 주소를 반환하는 디스 요것도 있는데, 자신의 주소를 반환하는 디스는 생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내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런 생성자 밑에다가 디스 1번 막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이 생성자를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슈퍼라고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스트링 디스.price 여기서 지금 그 타입 에러 나가지고 에러가 뜨기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int라고 하는 친구를 변수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보냈던 거는 어떤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인 거죠. 1번이라고, 요거 지금 문자열로 해서 제가 보낸 거니까 여기가 지금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얘를 실행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int로 해놨다는 거 잠깐 잊었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볼 텐데, 배열 역시 C 언어에서 봤던 개념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클래스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형을 설계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면은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공간을 여러 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같은 자료형의 공간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정수 타입으로 공간을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int a new int 뭐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건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int a new
int 10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뭐를 뜻하는 거예요? 나 정수 공간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고, 그 10개의 공간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게 생성해줘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했잖아요. 객체 생성할 때도 얘가 정수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이제 작성을 해줬죠? 그 배열명을 작성을 해줬었잖아요.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만약에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자료형, 배열명, 그러고서는 요 뒤에다가 내가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건지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얘는 지금 무엇을 한 거냐? 나 생성을 하려고 한다. 뭘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나 정수짜리 10개 공간을 생성을 해줘 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10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0개의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름이 달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이 앞에 뭔가 자료형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뭐 정수 10개짜리 공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의 이름 정수니까 그냥 int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요? 지금 얘는 10개의 공간인 건데 얘 뜻하는 건 뭐예요?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인 거잖아요. 값 하나 담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정수 10개의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리모콘 자료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대괄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자료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 두 가지 형태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요렇게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위에 요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 만들면서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C 언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나 3개의 공간을 만들 거고 그 공간에다가 1, 2, 3 집어넣을 거야. 기억나시죠? 자, 이것처럼 우리 요 자바에서도 바로 이제 만들자마자 초기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int a new int 3 이렇게 해서 이 뒤에다가 1, 2,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한 방에 우리 그 C 언어에서도 내가 초기화하는 개수만큼만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은 따로 개수 지정 안 하고 그냥 빈 칸으로 이렇게 대괄호 열어놨었어도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new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나 정수 담을 공간 3개 해가지고 그거 1, 2, 3 담아가지고 A에다 연결시켜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개수 지정해가지고 배열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값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하나 볼게. 여기에는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lengt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ength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걔를 보고 싶어요.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우리 뭐 리스트랑 이런 거 파이썬에서 공부할 때 lem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이제 가져다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A라고 하는 그 배열에서 length 이제 그 길이를 배열 길이를 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3이라고 해서 출력된 거 보이실까요? 지금 얘 배열의 크기 얼마예요? 1, 2, 3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3개 지금 공간인 거죠. 자, 그래서 length 하면은 그 배열의 길이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다른 배열의 기본적인 것들은 C 언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만 풀어보시면은 그냥 요게 배열이구나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배열 사용하는 건 사실상
우리 다 공부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바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뭐 궁금하실까봐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public void 뭐 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다라는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물은 밥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it이라고 하는 animal이라고 하는 친구는 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생성자가 아니라 메서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클래스명과 다른 것도 있고 지금 앞에 리턴 타입도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얘를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고양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제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얘도 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얘는 동물이 아니라 고양이가 밥을 먹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cat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지금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그 cat1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요 it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이 c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함수도 어떻게, 요 메서드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실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고양이가 밥을 먹습니다가 나오죠. 동물은 밥을 먹습니다가 아니라 자, 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을 한 후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데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생성자에서는 객체가 생성될 때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부모가 먼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양이가 밥을 먹습니다가 출력이 됐느냐? 우리 상위 클래스에서의 it도 이미 정의는 되어 있지만 하위 클래스에서의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재정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부모 메서드 에 이미 있고 자식 메서드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식 그걸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모가 이제 무시가 되고 자식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추상 클래스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물은 밥을 먹는다. 고양이도 밥을 먹는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동물은 밥을 먹습니다가 그러니까 여기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 말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마라던가 고양이 뭐 토끼라던가 이런 식으로 고양이들 동물들이 막 계속 생겨났어요. 세부적인 그 동물의 종류들이.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도 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그 종류가 밥을 먹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재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은 밥을 먹습니다는 절대 실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적을 필요가 있냐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추상 클래스라는 거죠. 메서드에서 이제 우리가 추상 클래스에서 선언만 딱 해놓고 구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 it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이렇게 자세하게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상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느냐? abstract 요 키워드를 붙여주시면은 얘가 붙어있다라는 거는 추상 클래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다가 얘랑 똑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끝난 겁니다. 얘가 바로 추상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일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재정의가 되면은 동물은 밥을 먹습니다는 절대 실행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재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상위 클래스에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상위 클래스의 그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정의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자세하게 정의 안 해놓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제 정의만 해놓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대신 이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꼭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서 구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큰 특징이에요. 추상 클래스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들은 무조건 다 그 클래스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자바에 대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다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부분 중에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함수나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모아놓은 집합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과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의미를 하고요. 자,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없는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공유해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언어들 중에서 C 언어의 이제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 뭐가 있어요? std, io.h 요거 계속 위에다가 쓰셨잖아요. import 이렇게 하고서는 그 꺽쇠 열고 studio.h 이런 식으로. 자, 이게 std가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i가 입력 그리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얘가보다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주요적인 함수로 따지면은 우리가 따로 printf라고 하는 함수 뭐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용 가능했죠. 사용해도 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에러 메시지에. 그게 우리가 얘를 이제 임포트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였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math.h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수학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뭐 주요적인 함수로 따지면은 뭐 사인이라던가 코사인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ABS 절대값 막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고요. 우리 스트링 .h 자, 얘는 문자열 처리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str, cpy 뭐 스트링 카피라고 하는 거죠. 문자열 복사하는 거 아니면은 뭐 strlen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열의 길이 구해가지고 오는 함수 이런 것들 걔네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헤더 파일이 우리 string.h 우리 이 스트링 우리 자바에서 봤잖아요. 문자열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std library.h 자, 얘는 뭐 자료형 변환 뭐 아니면은 난수 발생 뭐 메모리 할당 요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정적 할당을 해서 int a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4바이트, int니까 4바이트 할당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이제 동적 할당을 하려고 한다 막 이러면 말록 사용해가지고 4바이트 할당해줘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뭐 int로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캐릭터형으로 뭐 1바이트씩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동적으로 사용할 때도 우리 얘를 사용하라고 뭐 말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메모리 다 썼어 이러면은 반납해야 되니까 풀이라고 하는 함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이거 이제 마지막 time.h입니다. 자, 얘는 당연히 시간 처리에 이제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time이라던가 초 단위로 이제 사용되는 거 마냥 clock이라던가 시간 단위로 이제 함수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자바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도 보다 보면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자바, util, 뭐 자바, lang, 자바, io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포트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어요. 자, 얘네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되겠죠. 우선 java.la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바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뭐 자료형, 뭐 예외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가 따로 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요적인 이제 얘한테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 이런 식으로 썼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여기 자바랭이라고 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고요.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 뭐 int라고 하는 자료형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java.util 자, 얘는 날짜 처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난수 발생 뭐 이제 복잡한 문자열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그래서 주요적인 클래스로는 데이터라던가 뭐 아니면 캘린더라던가 뭐 아니면은 아웃스트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그리고 java.io 자, 얘 당연히 입출력 관련된 거 같죠? io 붙은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인풋 스트림이라던가 뭐 아니면 아웃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자바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넷 붙은 거 보니까 얘 뭐 같아요? 네트워크 관련된 거 같죠? 자,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뭐 그래서 주요된 클래스로는 뭐 URL이라던가 아니면 뭐 소켓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자, 그리고 마지막 java.aut 자, 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UI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라던가 패널이라던가 이런 클래스들이 주요 클래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말로는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과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절차적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 종류는 뭐라고 했죠? C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의 뜻은 뭐다? 일련의 처리 절차를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술해 나가는 언어를 뜻한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뭐 C 언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골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코볼 뭐 마지막 이제 포트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C 언어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C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급 언어이면서 저급 언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이죠. 한번 쫙 이제 읽고 그거 해석해가지고 이제 하는 언어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뭐 리플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컴파일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기 편리해가지고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유닉스라고 하는 거의 일부가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는 이식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골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특징은 수치 계산 그리고 논리 연산을 위한 과학, 기술, 계산용 언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파스칼과 같이 C 언어의 모체가 돼서 이제 과학 기술 관련된 요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볼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 처리용 언어이고 이제 뭐 포트란도 보게 되면은 그냥 과학 기술 계산용 언어이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라던가 공학이라던가 뭐 이런 분야의 공식이라던가 뭐 수식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객체 지향 언어는 뭐냐? 뭐 자바라던가 C++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류로 있고 이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며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 작업 동시 처리 가능하다라는 건 거고 우리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의 독립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얘도 역시 이식성 강하고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캡슐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사용성도 좋습니다. 자, 뭐 C++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이제 C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을 이제 집어넣은 게 C++인 거고 이제 뭐 자바는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스몰톡 이라고 하는 거는 1세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건데 얘의 특징이 최초로 우리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한 언어인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필기 때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더 이제 한 번씩만 더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객체, 클래스,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구성 요소로. 그래서 뭐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겠죠. 4개 보기 중에서 3개가 지금 맞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다? 데이터 속성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즉 메소드를 결합시킨 실체라는 거고 뭐 데이터 구조와 그 위에서 수행되는 연산들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인 거죠. 이때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수량, 현재 상태, 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의 값, 단위 이런 것들 정의해 놓은 거고 메소드는 우리 함수라고 하는 거 있었죠. 개체의 상태, 뭐 아니면 실행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산 이런 거. 자, 그리고 클래스는 뭐예요? 2개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인 거죠. 자, 그래서 공통된 특성과 행위를 갖고 있는 객체의 집합이 클래스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객체의 유형, 뭐 아니면 타입이라고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오는 게 요거를 또 물어보죠.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이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실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느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게 몇 년도였죠? 20년도였나요? 20년도였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요게 실제 기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 클래스라고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넘겨드릴 거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자, 그래서 객체와 메소드가 이제 그걸 일으키는 외부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객체는 그 대응하는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 예상된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객체는 그냥 뭐 연산이랑 뭐 속성이 결합된 거고, 뭐 메시지는 그냥 뭐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고, 클래스는 추상화하는 단위이면서 공통된 특성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요것도 우리 필기 때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자, 5가지 있었는데 어떤 거였었죠? 캡슐화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 뭐 숨기는 거, 정보 숨기는 거, 뭐예요? 정보 은닉,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계략화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추상화라고 하죠.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그 정보들을 하위 클래스가 받는다라고 하는 특징. 그쵸? 상속성.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 메시지에 의해서 객체 클래스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징, 그 객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 다형성이죠. 자, 그래서 얘는 동일한 클래스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같은 의미하고 응답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캡슐화. 자, 그래서 캡슐화를 사용을 하면은 재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거. 우리 알약이 캡슐로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분명 그 알약 캡슐 하나 안에 여러 가지 그 약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 캡슐 하나 보고 이거 감기약, 뭐 그 안에 있는 거, 뭐 소화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만 알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굳이 알 필요 없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외부에 은폐가 돼가지고 이제 변경이 발생할 때 당연히 오류가 적고 그 객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쵸? 자, 그래서 그 캡슐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정보 은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게 이제 정보 은닉에 대한 개념. 추상화가 뭐다?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두어 계략화하는 것, 즉 모델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상화라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에 공통된 이제 성질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슈퍼클래스를 선정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속성은 뭐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 이게 뭐다? 상속이다. 그래서 상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이미 있는 것들을 따로 재정리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즉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형성은 뭐다? 메시지에 의해 객체, 클래스가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 특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 5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얘는 HTML의 문서 안에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어로 컴파일이 되지 않고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는 언어인 거죠. 자, 그래서 얘 분류가 되는데 분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2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서버용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용. 자, 클라이언트용. 자, 그랬을 때 우리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는 뭐다? 서버에서 해석되어 실행이 된 후 결과만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스크립트 언어. 그래서 그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JSP라던가 아니면 PHP라던가 아니면 파이썬 이런 것들이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이 되고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에는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되어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JS, 자바스크립트라던가 아니면은 VB, 우리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필기 때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식당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손님, 서버가 가게 주인이라고 했을 때 손님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콜라 하나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가게 주인이 그 손님이 요청했던 그 콜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는 요청을 하는 거고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는 응답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HTML이라던가 JS라던가 우리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측에서 요청을 하면은 우리 JSP라던가 아니면은 파이썬이라던가 아니면은 톰캣이라던가 이런 웹서버 쪽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웹페이지를 동작을 제어를 하고 변수 선언이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우리 또 이제 가끔가다 보이는 친구가
ASP라고 하는 게 있는데 ASP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윈도우 계열에서만 수행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그리고 JSP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름부터 J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자바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바로 만들어진 이제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로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 우리 뭐 PHP 같은 경우에도 서버용이고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뭐 이런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우리가 이 PHP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C라던가 자바라던가 이런 애들과 문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좀 배우기 쉬워서 웹페이지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우리 선언형 언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선언형 언어는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였었어요?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은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얘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친구. 자, 이제 선언형, 명령형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선언형 언어에는 분류가 두 가지로 됐었었는데 함수형 언어라고 하는 것과 논리형 언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함수형 언어에는 수학적 함수를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였었고, 이제 알려진 값을 함수에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는 게 LISP였었고요. 우리 논리형 언어, 프롤로그, 기호 논리학의 기반을 둔 언어. 자, 그래서 논리 문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표현하고 계산을 수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프롤로그. 네.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언형 언어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자, 선언형 언어의 종류 5개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친구가 HTML, 우리가 아는 거죠. 인터넷의 표준 문서인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다. 자, 그래서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없는 단순 텍스트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 사용이 편리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요 함수형 언어에서 봤던 예시인 우리 LISP 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 자료 구조가 연결 리스트 구조이며 재기 호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논리형 언어에서 예시로 나왔던 우리 프롤로그. 자, 얘는 논리학을 기초로 한 고급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논리적 추론이나 리스트 처리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XML입니다. XML이 뭐예요?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웹에서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자가 HTML에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스킬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우리가 부작용이 없고 코드가 간결하여 에러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 말고 우리 자바에서 하나 안 했던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자바에서 예외 처리를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게 뜻이 뭐죠? 예외를 처리하겠다라는 건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그 에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나 뭐 실패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외를 처리를 하겠어. 뭐 예외의 원인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내가 당연히 입력을 실수를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운영체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던가 아니면 하드웨어가 뭐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손상이 되었다라던가 뭐 이런 게 됐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형식에는 자바에서는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트라이 뭐예요? 이제 예외 발생 가능성이 코드를 이제 딱 작성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캐치문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예외 뭐 여기 만약 매개 변수 있을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그 예외 객체 1에 이제 얘를 예외 객체라고 써놓겠습니다. 1에 이제 해당하는 예외 발생 시 처리할 코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스위치 케이스 문처럼 트라이 캐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캐치가 여러 개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예외들에 따라서. 자, 그러고 만약에 없다. 자, 이러면은 관계없이 그냥 finally라고 해가지고 우리 else 같은 건 거죠. 예외의